봅시다. 여기죠. 다 가보셨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상의 집을 설계를 하지만 이것이 회전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UNH인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치한다는 것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자는 거죠.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뭐 이다라고 기다 아니다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여기 오랫동안 살고 있는 남자를 어느 중앙일보였던가 어느 신문에 이상의 집터가 그때는 이상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의 집이 8일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조그만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는 이상의 광팬이었으니까 옛날부터 그래? 그걸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서예 하시는 할머니가 사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도저히 이제 연세도 많고 해서 그 집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걸 팔겠다고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집을 팔려고 내놓자마자 여러 지금 여기가 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다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 이 업자들이 참 재미를 많이 봤어요. 이 동네에서 너무 환경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싸구려로 근린생활시설을 지어도 금방 팔립니다. 그래서 그 집을, 그 땅을 사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지은 업자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할머니를 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어떻게 좀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가는 다세대 주택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천만다행히도 자기도 그걸 알고 있고 기다려주겠다고 얼마나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기다려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사방 돌아다녀 봤어요. 시인협회, 문인협회, 이상연구회, 연세대학에 무슨 여기 있죠? 이 교수님. 연세대학 안에 이상연구회 이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연락을 해봤는데 다들 정말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땅이지만 마음은 알지만 힘은 없다. 그리고 시쓰는 분들이 가난하시잖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력하신 분을 통해서 서울시장한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오는 답변은 뭐였냐면 세상에 허구한 시일이 많은데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썼다가는 형평이 없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하고 형평을 따질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김수근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했었는데 사무국장 권한으로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김수근 문화재단의 기금을 좀 쪼개서 이걸 사자. 그러니까 김수근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전부 다 축가드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쪼개가지고 일단 딴 집을 짓는 건 나가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 왜 그걸 내가 이렇게 막아야 된다고 했는지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상뿐만이 아니잖아요. 운동주, 노천명,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의 유적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 바로 얼마 전에 운동주가 하숙하던 집이 있어요. 운동주 시인이 하숙을 하면서 지금 저쪽 터널이 그런 길이 나기 전이니까 일왕산을 넘어서 연희정원을 다니던 하숙집입니다. 그 집이 그게 그래도 별을 해는 밤 무슨 우물에 별이 비치고 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있었는데 다세대 주택을 짓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일본의 운동주는 일본에서 그리고 시집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일본에 팬클럽이 많습니다. 일본 아주머니들이 팬클럽이 주소문지만 가지고 운동주의 흔적을 찾아서 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 와보니까 운동주의 흔적은 그냥 다세대 주택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광경을 봤어요. 너무 창피하고 마음 아픈 일이죠. 사람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저는 이상을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상 집이 또 긋고 오래되겠다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좀 보십시다. 이거 아까 운동소장도 필지 변화 얘기를 잠깐 하고 있지만 원래 150
통이동 154번지, 통동 옛날에 통동이라고 했어요. 통동 154번지가 이 빚이니까 큰 빚이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원래의 빚이었다. 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아름직이나 무슨 실타기금에서 이걸 다 사가지고 뭘 하자고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중수방이다. 여기가. 어쩌면 이선이나 여기까지도 이방원의 집터였는지도 모르고 태종대왕께서 태어나신 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전혀 이것이 가망 없는 꿈만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언젠가 10년 후, 100년 후 이건 거의 분명한 것 같죠, 그죠? 호텔을 가서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조금 또 다른 교수 말씀 중에 안창호 교수 얘기하셨나요? 이 물길이 복개가 됨으로써 이것이 전면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저는 옛날에 이 땅이 양면으로 진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삼다도라고 하는 조개요리집이 있는데 그 길을 하고 이게 다 합쳐지면 양면으로 가설가 생기는 큰 땅일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상의 집에 관한 거기서 하숙을 했다는 어떤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본체가 있고 뒤체가 있고 무슨 체마같이 있고 뭐 하는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거에 보면 아마도 대문이 한쪽에 있었지 않았을까. 한쪽이 정문이고 한쪽이 후문이고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봐서 그 확실한 것 같고 또 다음 보십시오. 송석원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 서촌이라고 지금 얘기되는 이 지역 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상운동 중 뭐 5,000명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고 그 외에도 박노수를 비롯해서 이중복의 피난왔든지 그런 근대 화가들의 유적, 그 다음에 김동진, 현재명 등등 근대 음악 작곡가들의 집터 이런 것들이 왜 여기 이렇게 몰려 있을까? 저는 위학 문화의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영향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면면이 이어지는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그냥 우연히 집값이 싸서 은인들이 거기 가서 집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땅의 기운이 있고 그런 역사적인 분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고 보고 지금 천만다행으로 이거 다 밀어버리고 경희구의 아침같이 될 뻔하기 직전에 지금 이게 겨우 사라지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은 그런 수준 높은 옛날에 이 조선조 왕조 동안의 그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의 풍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수경이라는 그 역관의 집이 가장 60개의 시사 중에서 가장 큰 시사가 열렸던 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참수경이라는 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아까 장헌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장헌이라는 사람의 그 얘기도 나왔는데 이 다음에 볼까요? 여기에 참수경이 옥류동에서 중인 13명들과 함께 시사를 만들었는데 뭐 흥선대원군도 이 사람을 지원했다고 할 정도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궁에 출입하는 주민들이라는 것은 뭐 의관도 있고 역관도 있고 하니까 항상 고관대사뿐만 아니라 임금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관들도 수시로 풀려갈 수도 있고 의관들은 수시로 가서 침을 놓거나 답을 주무르거나 약을 지어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임금님들하고
사적인 시간을 가졌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하죠. 다리 좀 주물러라. 그래. 어제 너희 집에서 시사가 있었다지? 누가 1등 했냐? 아, 누가 1등 했습니다. 그 비단 몇 표 내려보내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조선조의 후반부 300년 동안 임금들이 직접 이 시사들을 지원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흥선대원군 얘기도 나오는데 송석원 시사라는 것이 옥대 시사라는 것이 가장 유명했다는 것은 임금이 지원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는 얘기인데 천수경이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고 이 시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인데 천수경이라는 사람이 여기 그 얘기 안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인문이 그린 이 송석원에서 시사 야회도 아회도 시를 짓는 모임의 아름다운 모임의 그림을 그린 거 아니에요? 지금 송석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남아있는 각자하고는 다른 것으로 그냥 이 송석원의 위치를 표시하는 글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것은 단원의 아까도 두 번이나 다른 강의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송석원 시사 야연도 밤에 연회를 베푸는 시사 야연도. 야연도라면 밤에 연회니까 당연히 풍악을 울리고 술도 마시고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적을 했겠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특히 선수경이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어디 여기 나오는데 김정희가 여기를 왔습니다. 김정희는 굉장히 지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오라가라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혼날 수도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히 오시라고 했을까? 아마 요새 말로 선생님 존경합니다. 특강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을는지 모르죠. 왔어요. 천수경의 그 주민네 집에 와서 이 시사의 하루 저녁을 같이 놀았습니다. 놀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게 노는구나. 그래서 그 천수경의 장호대로 송석원이라는 글씨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글씨를 받아가지고 감동한 나머지 자기 집 뒤 벽에다가 피른데 글씨나 이런 글씨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새겨놨어요. 이게 오늘날 송석원 산길 옥인동 47번 235 일대 추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어디에 사진이 있었는데 아까 이 교수님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어딘지 압니다. 제가 그 재개발 설계를 했던 아까 권문성 소장 그 중에 잠깐 나왔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지금 김정희가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글씨 옆에 여기 쓴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화 유적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가 제가 이 공과대학 나온 공돌이 스타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재개발 아파트 짓는다는 건 참 야만적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실까? 순종의 비, 연비의 생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산의 필동의 한옥마을을 옛날에 설계를 하게 됐는데 저희 그 수도방위 사령부가 노태우 사령관이 있던 수방사가 있던 자리죠. 그것을 어떻게 그 서울시가 인수를 하게 돼가지고 그걸 한옥마을로 설계를 할 때 이 집의 모양을 이 집을 옮겨놓고